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국 아들 조모 씨 입시 부정을 짐작케 하는 여러 증거들이 재판에 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조국 아들 입시 의혹 문제,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뭐 조국도 유재수 감찰 무모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엊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 겸 국회의원 아닙니까? 과 정경심 시간에 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예요. 거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그동안 최강욱 의원은 자기가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가 입시에 쓰일지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입시에 쓰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메시지상에 문자 메시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턴 증명서를 보내주니까 정경심 씨가 잘 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땡땡, 그러니까 조 누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런 게 거기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냈나? 그러니까 말 장난을 해도 말이죠. 이게 전부 뭐 법 공부한 법률가들 아닙니까? 용어 네.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예사로 말을 했을 건 아니겠고, 그럼 분명하지만 팩트는 뭐냐면, 애가 그 학교 이게 필요하니까 입시에 그거 좀 인턴 하나 그 증명서 하나 만들어 달라. 오케이, 만들어주고,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하나 해다 바친 거겠죠. 그 대가로 공직기강 비서관 갔는지도 모르죠. 뭐 지금으로서야 뭐 그걸 누가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정경심이가 연고대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무슨 취재한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거 보면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게 허위 인턴 증명서가 아니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해온 게 최강욱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랜만에 그 땡땡 조국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 최강욱이가 정경심에게 문자를 보낸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강욱이가 지금 허위 인턴 증명서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턴 증명서가 언제 발부가 됐냐면은 2017년 10월에 이렇게 발부가 됐고, 그 조국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턴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에 보내면서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안에 인턴을 했는데 왜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을까요? 그 법무법인이 엄청 큰 건가 봐요. 그래서 아마 삼성중 규모가 되는 모양이지. 수천 명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시켰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 목소리를 못 들은 거죠. 안 봤으니까 워낙 커가지고. 그런데 그 왜 변호사가 4명인가 5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을 하려면요, 아무리 머리 좋게 거짓말해도 언젠가는 허점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거짓말만 하는 거다니, 이 사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농담하냐, 장난치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을 오래 야유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양심에 옛날 말로 무슨 양심에 털났나 그러더니, 예? 참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재판에서 검찰은 인턴을 했다면은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 인턴 증명서다.
근데 최강욱이는 그동안 직원들도 다 못 봤다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주말이라든가 뭐 저녁에 왔으니까 못 봤겠지. 저녁에 인턴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주말이나? 딴 사람들 모르죠. 저희들이 변호사를 안 해봤으니까. 딴 사람들은 전부 집에 가서 쉴 때 자기는 와서 인턴 해야 되나? 뭐 서류 정리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가서 키 줄 테니까 가서 너 혼자 가서 인턴 그렇게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턴 저도 모르지만은요 이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도 인턴하면 가서 옆에서 그 붙어가지고 계속 그 시키는 자료 정리하고 또 뭐 기록 정리하고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른바 복사도 해다 날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 혼자 가서 무슨 인턴을 해 혼자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광욱의 그런 주장들이 엊그제 재판에서는 거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뒤집힌 것 아닌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은 정경심 씨가 어제 아들 페이퍼 대신 써주느라 땡칠이 됐다. 땡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곤죽이 됐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기말 시험 없이 에세이로 이제 대신하면은 나랑 아빠랑 반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기말 시험이라든가 또 뭐 이런 레포트 이런 것들도 아버지하고 합작품이구나. 어머니가 다 써준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도 말이 되나요? 명색이 대학 교수 아니에요. 예, 두 분 다 대학 교수인데. 학자죠. 예. 논문도 다 통과했을 거고. 그러면 연구의 진실성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는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학교 리포트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았겠죠. 교수들이니까 제대로 써가지고 학점을 좋게 받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검찰에 이런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그 애가 지금 젖먹이 애입니까? 그 나름대로 대학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면 다 성인인데 그거 제대로 키우려면 정말 아버지가 오히려 엄하게 그냥 그 공부를 시켜야지. 어린애 다루듯이 너는 옆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다 써줄게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법무장관님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법률가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청탁을 했다는 또 증거를 검찰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아들이 아마 대학원에 입시에 탈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경심 씨가 아들이 두 번이나 대학원에 탈락해가지고 이제 군대에 끌려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서울대 모 교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S 교수가 두 번 떨어지고 군대에 끌려가겠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알아봐 줄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을 알아봤는지 어쨌는지 2018년에는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탁 전화를 했다고 그래. 네, 본인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고대, 연대 뭐 이런 아무래도 교수들이니까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잘 봐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뭐 대학원 또 이 입학은 그렇게 뭐 아주 학부하듯이 타이트하지는 않죠. 학부처럼. 네. 않으니까 그래서 교수들의 재량권이 좀 많이 있죠. 면접 점수가 또 비중이 크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이 정경심 교수하고 뭐 조국 전 장관하고 이 사람들 정말 집요하게 했다는 거. 집요하다는 건 아주 뭐냐면 이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최강욱이는 인턴 확인서를 한 번에 두 장 끊어준 것밖에 없다잖아. 2018년에도 하나 끊어줬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최광욱이가 그걸 또 자기는 끊어준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아주 고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2018년에 끊어준 인턴 증명서는 뭐냐?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조국이
나 뭐 정경심이가 허위로 또 만든 거 아니냐.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재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서류를 재활용하면 그거는 위조잖아. 변조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짓을 예사로 하고 또 재밌는 게 보니까 뭐 거기 나오겠지만 직인을 따붙이는데 야 그것도 딸 얘기입니다. 딸. 동양대. 아니 그러니까 딸 거를 가지고 아들 거에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보니까 그것도 참 그냥 했으면 차라리 순진하다고나 하지. 그거를 이렇게 길게 늘렸다네. 예. 직인을 가로로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직인으로 만들었는데 검찰이 말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픽셀은 똑같습니다. 이게 크기는 똑같은 거를 늘렸다는 거지. 예. 아 이거 나 참. 근데 요 대학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합격 뭐 축하 메시지를 받고 뭐 입학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사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같이 어울려 살았던 그 커뮤니티라고 할까 그 속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가 봐. 그냥 서로 뭐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일주일 전에도 벌써 그래 됐어 걱정하지 마 합격됐어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건 뭐 작년에도 아주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연세대 대학원 그 조국 아들이 들어갔던 그 대학원에 입시 관련 자료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서류 면접 심사위원별 그 개별 평가표라든가 면접표 이런 것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없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에 이제 조국 아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학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러 빼 돌려갖고 없애버린 거냐. 아니면은 우리 대학이 최고 명문 대학들 아닙니까? 예. 그런 대학들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논문에다가 저자도 올려주고 서로 품앗이해서 인턴 증명서도 이렇게 써주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자료도 빼서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런 게 우리 더군다나 연대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때까지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해가지고 뭐 서류가 어딘지 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건지 그 다음에 2018년쯤 되면 이미 그거는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다 전산화 될 시점인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전산화 되고도 남았지.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면 그 이전부터 벌써 모든 서류는 아마 전산화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 다 됐는데 그걸 일부러 거기서 삭제해버리기 전에 삭제하면 전체 날아가 버리는지 아니 그건 선택적으로 몇 년도 가면 날려버렸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서 찾으니까 우리는 없어. 잃어버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대학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했고 또 우리가 다녔을 때 그런 인식하고는 지금 돌아가는 것을 이런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 보면 이렇게 엉터리고 대학 지성인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세브란스 의대 교수가 그 허위 또 진단서를 발급해줘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대학 같으면 연세대 같으면 이런 명문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생각은 안 되고 검찰에서나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니까 또 조국 법무장관 체면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없이 완전히 거짓말을 사실로 굳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의심도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시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러한 실상이라든가 실체적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조국은 최근에 뭐 보도를 보니까 자신과 관련해서 언론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기사화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전부 소송을 걸어서 박사를 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법 전문가니까 법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 있으면 다
신고하라 해갖고 뭐 별도의 계정까지 만들어 놨다면서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국민 측에서도 말이죠. 저런 사람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연주를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법 체계를 농락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만약에 정말 그 하는 게 보면 정경심 교수도 하는 게 보면 떡 부러지게 검찰에서 제시하는 게 보니까 누구나 보면 설득력 있잖아요. 이런 증거가 그다음 물증이 다 있잖아요. 이런데 이걸 가지고 끝없이 자꾸 싸움을 걸고 재판을 계속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사법 체계가 아주 농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제재가 가해져야지. 아무리 자기가 물론 자기 변호하는 게 그다음 자기 무죄 주장하는 게 그게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권리라고 하지만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도층, 사회적인 아니라 공적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검증을 제대로 받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뭐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놓고 논평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현장에 와서 봤어? 그 보도된 내용이 원래부터가 틀린 얘기야. 하면 이게 참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네. 헌법재판소 그때 저 누구지? 그 재판관으로 청문회 나가서 이 천안함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뭐 정부 발표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렇게 따졌더니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고 정부의 발표가 믿을만하다고 정도는 생각합니다만 확신할 수 없다 이랬거든. 근데 세상에 자기 눈으로 확 보지 않고는 안 된다면 재판관은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거든. 공인된 기관이에요. 공인된 수사기관이거든. 기소기관이고 거기서 법정에 나가서 주장하는 걸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지. 그게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시비 걸다? 그거는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지.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사건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경심 재판이나 조국 재판이나 과연 유죄 판결이 떨어질까? 또 유죄가 나더라도 법정 구속이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도 지금 문정권 하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검찰도 권력 수사에 미온적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상권 분립 체제 자체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